서울 교외 한 아파트 단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입니다. 15층 1503호 문이 열리고 25살의 김민서가 조심스레 들어섭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78세. 한때는 세 자녀를 홀로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가끔 잊는 치매 환자입니다. 민서는 약과 물 한 잔을 들고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창밖에서 천천히 시선을 돌립니다. 눈빛이 잠시 혼란스럽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영희야, 왔니? 민서는 대답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엄마로 착각한 것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처음엔 정정해드리려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덜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회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특별한 관계였던 그녀는 할머니의 치매 진단 이후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옵니다. 부모님은 바쁜 직장 생활로 자주 오지 못하고 간병인은 평일에만 있어 주말은 민서의 몫입니다. 할머니가 약을 드시는 모습을 지켜본 민서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입니다. 민서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간 버튼을 누릅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녹음기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할머니의 눈이 잠시 반짝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할머니의 기억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가 봅니다. 민서는 실망을 감추고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민서는 그런 할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잊혀져 가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서점에서 두꺼운 포토 앨범과 다양한 색상의 펜을 구입해 할머니 댁으로 향합니다.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평일 담당 간병인 박 씨가 민서에게 속삭입니다. 어제부터 기력이 없으세요. 이름을 자꾸 물어보시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갑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맞추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구입한 포토 앨범을 꺼냅니다. 빈 페이지가 가득한 앨범입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 엄마와 삼촌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입니다. 민서는 침대 옆 테이블을 당겨 앨범을 펼치고 첫 장에 사진 한 장을 붙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그 사진에 고정됩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에 초점이 돌아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천천히 사진을 향해 움직입니다. 사진 속 젊은 신부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영철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합니다. 민서는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조용히 누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영철이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첫눈에 반했어. 읍내 초등학교 새 선생님이었거든. 그때 나는 19.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집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합니다. 민서는 숨죽이며 듣습니다. 시골 처녀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몰래 좋아했지. 그런데 영철이가 먼저 다가왔어. 내가 길에서 호미 들고 가는데 자전거 타고 옆에 와서는 할머니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돕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난 듯합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앨범 사진 옆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짧게 적습니다. 1956년 19 시골 처녀와 24 초등학교 선생님의 첫 만남. 할머니는 계속해서 조각난 기억들을 풀어냅니다. 첫 데이트, 몰래 주고받은 편지, 부모님의 반대,
결국 승낙을 얻어낸 이야기까지. 민서는 각 이야기에 맞는 사진을 찾아 앨범에 붙이고 짧은 메모를 남깁니다. 사진마다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석양이 방 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지쳐 깜빡 조시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녹음기를 끄고 앨범을 덮습니다. 오늘의 녹음과 기록이 담긴 첫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페이지가 무수히 많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묘한 성취감이 차오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모두 지워지기 전에 이 작은 기록으로나마 그 흔적을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듭니다. 민서는 한 달째 매주 할머니를 찾아와 기억을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토앨범은 어느새 10여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오늘 할머니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간병인 박 씨는 귀띔합니다. 오늘따라 기억이 또렷하세요. 아침에 손녀 이름도 정확히 부르셨어요. 민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할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이미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계십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할머니는 민서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손녀를 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 민서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까? 민서는 앨범과 녹음기를 준비하며 지난 페이지들을 살펴봅니다. 결혼식, 첫 아이 출산, 시골 생활의 추억들. 대부분은 행복한 기억들입니다. 민서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오래된 편지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북한에 두고 온 첫 번째 가족이 있었어. 민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뜹니다. 가족 중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펼칩니다. 글씨가 많이 바랬지만 아직 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는 북에서 월남했어. 아내와 2살 배기 아들을 데려오려 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혼자만 내려오게 됐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할아버지가 북에 있는 첫 부인에게 쓴 마지막 편지야.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민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봅니다. 그 안에는 깊은 자책과 미안함, 그리고 끝내 놓을 수 없었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결혼하고 3년 뒤 할아버지가 열병을 앓다가 잠꼬대로 그쪽 가족 이름을 부르는 걸 듣게 됐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60년도 더 된 아픔이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컸지. 하지만 그때 이미 우리 사이에 네 엄마가 태어난 뒤였거든. 결국 내가 선택한 건 할머니가 용서해 주신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용서라기보다 이해했던 것 같아. 전쟁이 빼앗아간 건 할아버지의 첫 가족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사랑했으니까. 저는 녹음기의 빨간 불이 아직 깜빡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할머니의 이 중요한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찾으려고 했어. 이산 가족 찾기에 계속 신청했지만 끝내 소식은 없었지. 그 죄책감을 안고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냅니다. 작은 나무 조각. 아이의 장난감 말 같지만 절반은 부서져 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북에 있는 아들을 위해 깎담한 장난감이야. 완성하지 못한 채 가지고 내려왔대.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완성해서 주겠다고.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와 할머니의 크나큰 이해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밉니다. 할머니, 이런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군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는 법이야. 민서는 조심스럽게 나무 장난감과 편지를 앨범 페이지에 붙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적습니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상처, 그리고 할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날 이후 민서는 할머니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 뒤에 숨겨진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용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할머니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오후 낙엽이 창가를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서의 기록 작업은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앨범은 이제 절반 이상 채워졌고 녹음된 테이프도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민서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민서의 어머니 영희는 바쁜 회사 일로 주말에도 자주 오지 못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영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짓습니다. 영희구나. 집은 잘 다녀오니?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친정에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합니다. 눈빛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그 한마디에 영희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예요. 영희 딸. 할머니는 민서를 잠시 바라보다 문득 눈을 반짝였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우리 손녀. 민서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의 착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민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 영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처음 듣는 곡조입니다. 민서와 영희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노래.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밍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자장가. 이 말에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노래를 작곡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과거를 회상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를 많이 만들었다고, 시골에서 일할 때, 아이들 재울 때, 마음이 슬플 때마다 노래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서는 녹음기의 버튼을 서둘러 눌렀습니다. 이런 중요한 발견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하고 맑아졌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 소박하지만 깊은 가사였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노래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많이 불러주셨어요. 할머니는 노래를 마치고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노래 공책.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민서가 서둘러 서랍을 열어보니 맨 아래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순자의 노래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가득한 노래 가사와 악보가 나왔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악보는 아니었지만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멜로디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총 20곡이 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이. 민서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며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적어놓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노래 공책을 조심스럽게 앨범에 함께 넣고 할머니의 노래를 계속 녹음했습니다. 이날 오후 방 안은 할머니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기억은 잊혀져 가도
노래만큼은 또렷이 남아있는 할머니. 그 노래 속에는 할머니의 인생이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날 발견한 할머니의 숨겨진 재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을 어떻게 보존할지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을 두드립니다. 민서의 기록 프로젝트는 어느덧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앨범은 거의 다 채워졌고 녹음된 테이프는 1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서를 알아보는 날보다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밤사이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더 마른 몸. 한 달 만에 보는 할머니는 몰라볼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민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제는 익숙해진 질문이지만 매번 새로운 상처로 다가옵니다. 민서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희의 딸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학교에 갔고 곧 돌아올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는 민서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골절은 심하지 않지만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족조차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서는 가방에서 앨범과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할머니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녹음된 테이프를 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받은 녹그릇 이야기를 들려주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침대 위에 할머니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앨범을 펼쳐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결혼식, 아이들과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민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앨범의 사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철이.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노래를 듣자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작은 변화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도 감정과 음악의 기억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녹음된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과거의 기억들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가 갑자기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선명해졌습니다.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민서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과 음악의 힘으로 할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민서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그것이 할머니의 존재를 이 세상에 더 오래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12월 병원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립니다. 할머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대학 동기이자 음악을 전공한 지훈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하고 이야기를 정리해 작은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민서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품에 안은 선물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엽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병상 생활이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모습은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할머니는 선물 이야기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상자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답게 제본된 책 한 권과 CD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순자의 노래라고 쓰여 있고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책을 펼쳐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이야기들, 할머니가 작곡한 노래의 가사와 악보, 사진과 손글씨, 그리고 민서가 그린 사파들이 마치 오래된 동화책처럼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에 자신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서는 준비해온 작은 CD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노래를 민서가 직접 부른 것이었습니다. 봄바람 살랑이면 꽃잎이 날리고 내 마음 설레이면 내 생각나는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할머니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후렴구에 이르자 할머니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기억과 노래가 영원히 남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서구나. 오랜만에 할머니가 민서를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감정이 북받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보존해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병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CD에 담긴 모든 노래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때로는 가사를 함께 읊조리고 때로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조각조각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서의 부모님, 삼촌, 이모들, 할머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순자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병실은 할머니의 노래와 웃음소리, 그리고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책과 음악 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창밖으로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시작 5분 전이라고 속삭입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께 다가갑니다. 할머니에게 오늘 공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볼 뿐입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입니다. 카페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작은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민서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민서는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할머니께서 평생에 걸쳐 만드신 곡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음악만큼은 여전히 기억하신다고. 이 노래들은 할머니의 인생, 사랑,
그리고 가르침이 담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지훈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민서는 할머니의 첫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 시골에서 일하며 지었다는 노래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맑고 진솔한 그 목소리는 할머니의 노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으로 이어지며 청중들은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듭니다.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가사와 멜로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 민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노래는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 불러주셨다는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곡이라고 설명합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을 전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잊어도 진짜 사랑만큼은 잊지 않는다고.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하고 민서는 할머니의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프고 가장 희망찬 노래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너의 모습, 잊혀지지 않는 사랑, 영원히 빛나는 별, 내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그 이름.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끝나갈 때 카페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입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그 이름.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오랜만에 맑은 빛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무대 위의 민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목소리가 예쁘다고 말합니다. 몇 주 만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서에게 건넨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음악회는 뜨거운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하나둘 민서에게 다가와 할머니의 노래집을 구입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날 밤 민서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순간의 연결은 민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른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할머니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민서가 부른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할머니의 앨범과 녹음 테이프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깊숙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서에게라고 쓰인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 아직 또렷한 정신으로 민서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민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민서는 계속해서 기억해 주기를. 그들의 웃음, 노래, 이야기들을. 그리고 언젠가 민서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의 손녀에게 들려주기를.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갈 테니.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할머니의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사랑은 이제 민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서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 역시 자신의 손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의 멜로디는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